SMR의 그 국내외 개발 동향 또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대신 좀 발표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는데요. 첫 번째는 SMR의 국내외 동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노형별 이슈 및 방향, 세 번째는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개발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에너지 사용량 급증에 따른 원자력 투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원자력은 크게 세 가지로 청정에너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즉 세계 경제 성장 및 에너지 폭증이 되고 있고, 탄소 감축 노력에도 여전히 CO2 배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두각을 나타내는 AI의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대형 원전이나 SMR의 빠른 확보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은 365일 안정적인 원자력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즉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구글, 메타 등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는 형편인 사정입니다. 그러면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로 EU는 원자력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2022년에 포함시킨 바 있고, 브뤼셀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발전법의 연방학원 통과에서 차세대 원전 개발 속도를 가속시켰고, 2050년까지 원전을 4배로 건설하겠다라는 행정명령도 작년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벨기에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부활을 선언했고, 새로운 원자력 건설 허용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에너지 로드맵을 상반기 작년 발표 예정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스웨덴은 45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이한 공공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했고, 35년부터 원전 4기 또는 동일 규모 SMR 건설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보시면 영국도 2050년까지 최대 원전 8기를 건설할 계획, 핀란드도 41년 만에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했고, 프랑스 역시 신규 원전 6기를 건설하고,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까지도 원전에 뚜렷해진 확대 기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 국가 독일만 2023년 4월 원전의 모든 가동을 중단한 탈원전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즉 선진국의 독일만 빼놓고는 전체 나라들이 원자력의 확대를 결정하고 있고, 선진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이 선택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탈원전을 선거에서 채택을 했는데, 그 대신 국가는 어느 한 푼도 전기값을 보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독일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트럼프의 행정부의 그 원자력 지원 정책의 4개 행정명령을 보시면, 원자력 규제위원 즉 NRC를 개혁하겠다, 그다음에 원자력 R&D 연구를 개혁하겠다, 연방 정부 토지 내 원전을 건립하겠다, 미국 내 우라늄 채굴과 농축을 확대하겠다는 4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SMR의 수요로는 탄소 중립을 들 수 있는데, 세계 기후변화 협약의 2050년까지 시나리오에 의하면
월치 원전 설치 용량을 현재의 약 400기가와트에서 1160기가와트, 즉 3배로 증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400기가와트인데 기존 원전을 지속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과 SMR로 3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면 2024년부터 38년까지 15년 제11차 정기본 실무안에 보면 전력 수요 전망이 목표 수요가 129.3기가와트로 나타납니다. 거기 그 목표 수요라는 것은 모용 수요에 추가 수요를 더하고 수요 관리를 뺀 이제 목표 수요가 되는데, 그 목표 수요의 예비율을 곱하고 확정 설비를 빼면 신규 필요 설비가 나옵니다. 이 신규 필요 설비가 38년까지 약 10.6기가와트가 더 필요한데, 목표보다 이거는 그중 10.6 중에 35년, 36년에 SMR 0.7기가와트, 37, 8년에 4.4기가와트의 대형 원전에서 약 5.1기가와트를 원자력이 맡을 예정으로 있다고 이제 정기본 실무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SMR 개발 방향은 기존의 우리나라 공공주도 경수형 대형 원전 산업에서 민간주도 SMR 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먼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같이 규모가 작고 빨리 성장해야 하는 나라는 대형 원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국력에 비해서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제까지는 해왔습니다. 즉 정부와 원자력연구원 같은 출연연, 한전한수원 같은 공기업이 주도해서 설계와 해결료와 R&D, 운영관리, 수출까지 맡고, 민간으로는 두중의 기기 공급이라든지 현대건설, 다른 시공건설에 제한적인 참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 원전 산업이었다면, 그래서 전력만 생산했다면, 향후 앞으로는 민간이 독자 노형 설계하고 글로벌 사업화까지 맡아서 참여 확대 및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 정부, 공기업들은 제도적 지원, 기술 이전, 인프라 공유를 지원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원전이 전력뿐만 아니고 열 공급,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우주, 조선해양까지 이러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큰 개발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 중인 SMR 노형별 이슈 및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 ISMR, VHTR, SFR, MSR 등 5개 노형을 현재 개발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약 15개국에서 70개 노형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대형 원전을 기술 자립하고 국산화했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을 국가가 주도로 개발했다면, 즉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면, 이 바글바글한 인구가 바글바글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을 먼저 생산해서 이용했다면, 지금은 다들 교통이 편리해지고 했는데 달동네라든지 산동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자동차도, 택시도 필요하고 용달차도 필요하고 오토바이도 필요한 법입니다. 즉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옆 동네, 먼 동네에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력 생산뿐만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전력뿐만 아니고 열공급,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자원순환, 조선해양, 우주 등
각종 필요성에 의해서 중소형 원자로 아니면 스몰 모듈러 원자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옛날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각 필요에 의한 엔드 유저의 필요에 의한 원자로를 독자 개발해야 하는 이제 상황에 온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마트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제로는 설계가 완성된 국가 전략 상품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가압 경소용 일체 SMR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10여 년 전에 표준 설계를 인가 획득했고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연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선 모델에 그 공동으로 사업화를 이미 성공했는데, 즉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과 사우디 여건 변화로 건설 실증이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 원자로는 이미 개발 완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수출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캐나다의 엘버타주에 샌드웨일 체글 증기 공급용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개발이 끝난 원자로입니다. 그 다음은 한수원 중심으로 혁신형 SMR인데 ISMR 17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력 일체형 SMR로 목적은 산화계 연량을 총집결해서 경쟁력 높은 SMR을 적기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로 2028년까지 표준 설계 인가 획득을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혁신형 SMR 기술 사업단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듐 냉각 고속로인데요. 이거는 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빨리 개발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70년대 이미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50년이나 됐고 확보된 기술도 많이 돼 있는데 현재 이게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고 슈퍼 피닉스 일본의 몬주 등 그 실증로들이 사고로 거의 30-40년 지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기술로는 가장 앞서는 있지만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테라파워에서 나트륨이라는 그 SFR을 지금 앞서게 현재 건설 준비 중에 있고 캐나다의 ARC에서 ARC100이라는 캐나다 뉴 브린즈번 주에 건설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미국 오클로의 오로라라는 그 세프티 디자인 스트래티지가 이제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소각로 설계하고 발전로 설계 경험이 성과적으로 있고 방향은 분산 전원용 장주기 SFR 기반 SMR을 방향으로 잡고 있고 주요 특징은 월등한 부하 추정 성능, 적은 고주입 폐기물, 고유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한전기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온가스로는 현재 세계적으로는 망원 3개 원자로가 500리터 이하를 실증하고 있고 담수화로서는 17개 원자로 250리터 이하, 산업공정열 7개 리액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에너지 공급용 고온가스로 개발 중으로 미국의 XE, 진100, 중국, 프랑스 등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포스코, ENC 등이 개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전략은 20년간 개발한 고온가스로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고유 고온가스로 노형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이고 현재 수요 기업을 포함한 다수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산업공정열 고온가스로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VHTR은 전기도 생산할 수 있지만 산업공정열에 특히 특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특히 포스코 같이 산업
제철 산업에 엄청난 열이 필요한 군대에서 현재 포스코에서 그다음에 대우건설, SK플랜트, 롯데케미칼 등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아주 활발히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용융염 원자로 몰튼 솔티드 리액터인데요. 이 개발 배경은 국제회사기구 IMO라는 데가 원자력 추진 상선 안전코드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최적의 해양용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용융염 원자로 개념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각 국가에서 탄소 저감 목표를 하고 했는데 이 원양어선, 원양성선 여기에서 전부 다 그 규제를 피해 가지고 밖으로만 돌고 있어. 이게 국제회사기구에서는 아주 큰 문제인데 곧 그 의무 감축 이게 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해결책이 돛담배하고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돛담배를 달고 세상을 돌면 제일 편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원자력 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 그다음에 북극에 있는 쇠빙선 등에서 실제로 운영도 되고 있어서 상업화에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개발 이 지역 주민의 반대 이런 것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노형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 항공모도 더 크네 하면서 초대형 핵 추진 상승을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고 여기에는 4세대 용융염 원자로가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하는 아주 유망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용융염 원자로 개발 방향을 해운 산업계 수요 맞춤형으로 15,000 TEU급 컨테이너에 맞는 전기 출력 70MW를 개발 초기부터 선박 내 배치를 고려한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MSR에 대한 개념이 이제까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원자로 노형에 비해서. 그래서 개발 초기 단계 용융염의 물성치, 재료 부식 특성, 주요 기기 설계 등 실험을 통한 개념 입증 등 설계를 진행 중인데 굳이 우리나라가 100% 전담해서 할 필요 없고 외국과 공동 개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참여 기업으로 이렇게 보면 현대그룹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조선해양 등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5가지 그 소형 모듈러 원자로 우리나라 개발 중인 것을 설명을 드렸고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잠깐 보시면 빨리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은 설계 시공 운영에 효율화가 돼 있고 훨씬 미국보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만 우리의 약점이 이제 규제의 경직성, 부지 수용성 그리고 전확보 쪽에 약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본다면 민간이 설계기술 역량을 갖도록 정부는 잘 지원해라. 그다음에 민간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포함한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해라. 그다음에 아까 이광석 박사께서 발표됐지만 해결료 공급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기술 개방을 병행시켜야 한다. 그래서 세계 1등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선상에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빨리 뛰어야 할 시기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응 방향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행을 준비해서는 지금 나무해당 행동을 관리, 사용률 관리 쪽이나 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그 XMR 로그라는 기반을 기반적인 시발을 고려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주나 국가를 키워나가는 게
여러 방향 그렇고 이제 발표하고 논의하는 날 없이 이런 게 커서 느낀 인상은 주로 이게 원자로 설계의 수준을 낮추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개발은 국가 어떤 세계적인 개발의 범주에서 이제 어떤 요령을 선택한다든지 또 적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잘 되는데 후에 필수적이나 사용행위 관리를 있어서 환경을 분리 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 진행을 같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없이 이러면서 할 때마다 분위기가 가풍싸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쪽 분야의 개발 정책 그런 측면에서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고 이런 전략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수행 해결료 주기를 이런 SLR 개발과 한 세트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존의 어떤 그 개발 기준을 만났을 때 기존에 사용해줄 말이나 수행해줄 그 시스템을 허용할 수 있다. 또는 그쪽 분야에는 그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담당해줄 일이다. 이런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 수행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 직관장이 그 책임져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 SM을 무료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신뢰성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체 개발자든지 아웃소어의 공간의 방향에서는 전체 수행비율과 세트로 뭔가 개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정책 쪽에서 좀 거론해 주시고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도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5개 분야 책임자들한테 기술 자료를 받아갖고 오늘 대신 발표해 드리는 건데 저도 실은 아까 이광석 박사랑 정책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해결료 주기입니다. 농축에 니은자만 제철이 지읒자만 하면 경기를 떨고 미국에서 별하별 압력을 놓았던 그 시절을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리 SMR 책임자들은 옆에 가지도 못할 겁니다. 따라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면 미국하고 공동 개발해서 세계 공동 시장 진출하자가 목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더니 선행 핵주기든 후행 핵주기든 손도 못 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해결료를 미국에 주문해서 갖다가 실어줘야 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술자들이 해결할 수 당연히 없는 거고 국가가 해결하려면 금방 이상한 압력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와해되고 스톱됩니다. 우리가 심할 경우는 80년대 미국 그 감독관이 와가지고 과학관이 우리 연구소 건물 한 곳에 벽 뚫으라 그래가지고 뚫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 숨겨놨다는 식으로. 그럴 정도로 험악한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각종 노형 기술은 다 개발 실은 됐는데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이 나도 옆에서 봐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추출은 못하겠고 중요 안고 부분은 미국에서 좀 매달려 해서 공동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참 저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없으겠어요. 예. 저도 좀 같은 의견을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저도 같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발표, 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주 나라에서 5개의 내용을 연구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 제체에 관련해서는, IA 우선시적으로 발표된 2080년도가 되는 이제, 불안이 좀 고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철이나 지원의 문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원자력 저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실적이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실험 분야에 관련 큰 뉴스입니다. 근데, 지금 GIF에서도, 새롭게 구성되는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많은 돈이 투입되는 원자력 연구사, 이제 정책위에서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회의 배타적인,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 주셨던 분의 말씀대로, 새로운 내용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아주 의도적인 거부 반응이라든가,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좀, 제3자 바깥에서 좀 많이 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배제한 상황에서, 우리 원자력 정책이 정말 페어하고, 정말 미래를 객관적으로 내다보는 때,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원자력 분야에 계신 분들, 지금 여러 번 말씀이지만,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생각을 가르쳐줄 수 있는 말씀을 정말 제3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두 분 말씀이 100% 옳아요. 근데 가진 자가 정책을 짜는 거하고 받는 자가 정책을 짜는 거하고 달라요. 즉 우리나라가 정책을 짤 때는 이거 과연 이제 세계 깡패 국가가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허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고 해야지. 마음대로 좋은 정책을 짜는데 미국에서 혜택도 없어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룰도 고치고 관세도 15% 했다가 10% 했다가 100% 했다가 제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는 정부가 그것도 못하냐 뭐 바보냐 막 이렇게 할 건데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건 지금 아침에 지금 신문에 플래너리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조만간 있을 한미협정에서도 제철 문제나 넘치는 문제나 분쟁이 거론이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 준비를 여자분 분에 계신 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나가실 거고 해야지 않아요. 두 분은 일본과 가시는 지금 사용 후 해결 완료 정책관이다.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용 후 해결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용 후 해결로 발생하는 어떤 지금 갈 건지에 대한 정책 연구 방향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이널 이미지를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 바로 가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또 개발 지향성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또 제가 마지막 강조의 지금 답을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같은 레벨이라 타임 플러스 내 목소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이제 해결 쪽 사용을 해결 쪽으로 가는 건데 실제로 나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연구소가 지금 이 노형 5개를 추진해오고 참 지급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스마트는 90년대 중반부터 해왔고 오온가스에 대한 해결력 트리소 만드는 거는 2006년부터 시작했고 또 뭐예요? 고성로 고성로도 200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지금도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뭔가 좀 잘못됐죠. 그런데다가
지금 와서 또 MS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만한 기술이 있는 게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5개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술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이런 노역에 대해서는 이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외국하고 공동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줄 수 주면은 지금 같은 얘기 안 나오죠. 그래서 해결료 같은 거는 그 다음 얘기거든요. 설계 다음 얘기야. 근데 내가 우려하는 거는요. 지금처럼 가면은 당장 많은 노형이 전부 외국 기술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된 영화를 다 외국에서 해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거의 받았다고 행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지면 사다 쓰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될까봐 우려를 하는 거니까 지금 오 박사 팀하고 이쪽 그 SMR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제시를 하려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거 이건 뭐다?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완성을 하겠다. 예를 들어 ISMR이 지금 빨리 간다 그러면 거기에 국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서 언제까지 가겠다.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는 HDR, DGR 특히 이제 그 수업 때문에 관심이 많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뒤쳐져 있지만 그래서 10년 동안 집중 투자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의 그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지금 MSR이 또 등장을 했거든. 이게 상당히 그 정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서는 고체 폐기물뿐이 아니라 액체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국민들이에요. 근데 액체 폐기물이 다량으로 쏟아질 것이 많은 MSR을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다른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MSR 같은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조금 늦추면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이런 그 전도 테크니컬 센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서 가야지 이 SMR 계획을 5개 내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거든. 다 됐나?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제 해야지. 이건 기술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자리니까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하는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 과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일단 좀 중단하고 뭐 이쪽으로 먼저 가겠다. 이런 프라이어티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 뭐가 나와줘야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 산업에 정부 주도로 몰입해 왔다면, 그래서 전력을 생산했다면, 지금은 민간 주도 SMR 산업이 주도하는, 민간이 주도하는 현실이 됐고, 그 다음에 원하는 에너지도 이렇게 많이 방향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MSR이든 고온가스로라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이 있고, 이쪽에는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이 흥미있어갖고 개발하자 그러고, 이쪽은 포스코 ENC나 에코플랜트 뭐 이런 것이 고온가스로 개발하자고 이렇게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런다 해서 저희가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이것 죽이고 이것만 개발하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각 개발 책임자들한테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내놓을 수 있는 선전 자료, 넌 이제까지 상황을 내라. 내가 여기에서 발표를 대신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한번 그 공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고온가스로, 포스코가 고온가스를 좀 만들겠다. 그럼 승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답을 자꾸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 생각하려고. 지금 내가 수소단지를 만들 때 내가 좀 반대 의견을 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수소단지를 지금 만들면 그것도 목표가 2030년이에요.
지금 치면서 계속 우리가 만든 재간이 없잖아, 30년까지.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아이언트 포스터는 그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캐나다의 노력을 사다가 쓰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원자력 기술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책센터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점에서 이거를 그렇게 기술 형성이 되기 전에 어떤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근데 원자력은 한가하게 앞으로 10년, 37년에 완성하겠다고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아직도 트리소 연구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욕은 좋은데 그 의욕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려면 예산을 더 투입한다거나 인원을 더 투입한다거나 해가지고서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분산시켜놓고서 5개 넣어요? 어떤 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따로따로 하고 있어. 그러면 진전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되 다만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몰라서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면은 좀 더 효율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지금 오박사는 내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기술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그 예산이 전부 기술 사오는 데 투입될까봐 내가 우려를 한 거예요. 이지한 박사. 예.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 이재환입니다. 본의 아니게 다음 젊은 세대를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젠4 원자로에서의 업데이트 상황을 조금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경수로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 종속의 문제를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라포 나트륨이라든지 엑스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디든 기술을 찾아보고 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캐리한테 먼저 달려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 동안 저희가 테라포트에서 인바운드를 걸어서 발표를 못했지만 지금 3건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도 해결료 크레딩 제작이라든지 요신 실험을 한 것들도 있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수원과 두산중계 요청을 하면서 꼭 K의 가스로 팀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설계 요청들이 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는 못합니다. 다만 4세대 원자로에서는 이 우선순위나 선두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지만 미국과 동등한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종속 관계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희를 잡고 계속 같이 가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점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MS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멉니다. 기술적으로 할 것도 많고 지금은 정말 낮습니다. 다만 MSR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아무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 독자 기술이 돼요. 그거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이다 각각 틈층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센터에서 한쪽으로 선택을 해서 몰아주신다면 당연히 저는 SMR 책임자라서 SMR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국의 국민으로서는 세 개 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 선택하려면 굉장히 힘든 결정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내지 마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얘기한 건데 네.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대표적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SMR이 앞으로 뭐 여러 군데에 쓰일 수 있을 거고, 쓰일 수 있는 특성에 맞춰서 노형을 개발하고 하는 건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상당히 밝고, 지금 뭐 기술도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건 다 좋은데, 이런 발표하실 때 꼭 보면, 민간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설 전에 국회에서도 토론을 했었어요. 국회에서 박승건 의원님 주재로 해가지고 K-원전, 앞으로 K-원전이 가야 되는데 규제에 달렸다. 마치 규제가 모든 뭐 물품처럼 다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설 전에 SMR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과학기부 장관은 규제에 관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원하는 위원장한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위원장은 그걸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막연하게 발표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딱 집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 그러면 SMR 특별법이 통과되던 날 원안위가 열렸고, 원안위에서 SMR 규제에 관한 로드맵을 보고를 했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한번 보시고 과연 그 로드맵 내에서 이런 노형들을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과기부에 건의를 하시고 과기부 통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규제가 마치 원전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저는 트럼프와 이 4대 행정무형전 중에 CK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약을 하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원전 사업이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말씀 주신 거에 절대적인 생각을 그런데 또 민간 주도 상업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미 민간 주도로 이미 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주로 뭐 경수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경수로 방식만 해왔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저는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미 협정이나 이런 피해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사고 옆에 가셨는데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제철이 재활용 문제가 지금 실제 긴급한 상황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새로운 노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 주도의 SMR 산업을 어떤 구조로 끌고 갈 거냐,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이 기자재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분들이 저렇게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선될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시험서가 부족하고 그 시험 인증 받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닌데 제발 이상은 아예 세차에서 나머지 내용은 지금 보면 여기 용역자로 인정을 설상으로 부모하고 전에 수원가스로 포스콜이 벌써 붙었어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원 개발팀이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 여기서 예산 내고 인력이 처우면 가담하는 빨리 간다고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중소형 기자재 업체들도 직접 이 원전 발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라면은 결국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공급돼 있었지만 정부라고 비추자면 같은 이제 큰 기관에만 공급돼 있었지만 지금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대기업들은 이제 빨리 나서고 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중소 기자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체제라면은 그분들 역시 장기간 앞으로도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걸 좀 탈피하는 의미에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렇죠.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우리 SMR에 대한 인증 센터라든가 시험소라든가 그 규격을 빨리 좀 제정해서 지금 우리 규제 기간 좀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솔 방식밖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규정이나 이거 보면은 그 경솔 방식밖에 시험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중소기업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 분야의 여러 유형의 우리 기자재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쪽에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